저는 김혜수입니다. 올해 38이죠.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는 게 제 습관이에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15분간 스트레칭을 하고 샤워를 마친 뒤 옷장 문을 엽니다. 오늘 입을 옷은 어젯밤에 이미 다림질해뒀죠. 구김 하나 없는 회색 재킷과 검은색 슬랙스를 꺼내 입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묶습니다. 단정하게 흐트러짐 없이요. 주방으로 가면 모든 게 제자리에 있습니다. 머그컵은 왼쪽 세 번째 선반, 커피는 오른쪽 서랍 안쪽, 우유는 냉장고 문 두 번째 칸. 이 질서가 저를 안정시켜요. 혼란스러운 하루를 시작하기 전 이 완벽한 질서가 저에게 힘을 줍니다. 오늘도 잘할 수 있어. 거실을 지나며 소파 쿠션을 바로 세웁니다. 어젯밤 어머니가 TV를 보시다가 비스듬히 놓고 가셨거든요. 작은 것 하나가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려는데 문득 옷장이 생각납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가 제일 안쪽에 걸어둔 흰색 블라우스를 확인했습니다. 순백색의 실크 소재죠. 이번 주 금요일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3년을 준비한 프로젝트의 결실을 보여줄 날입니다. 이번 주가 고비야. 이 옷을 입고 서면 저는 더 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완벽한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나 결혼한다. 숟가락을 떨어뜨린 것처럼 당황스러웠어요. 동생은 아직 29이고 연애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벌써?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사랑하니까. 그리고 누나 당분간 집에서 같이 살 것 같아. 신혼집 마련할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켰어요. 알았어. 어차피 나도 곧 나갈 집이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이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제 공간에서 제 일을 하는 게 편했으니까요. 주말에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름은 지윤이에요. 26살 작은 키에 단발머리를 한 여자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언니. 지윤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미소가 너무 환했습니다. 너무 밝아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죠. 그녀는 어머니께 선물을 드리며 또 인사했어요. 동생 옆에 앉아서도 계속 웃었고요. 저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며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지나치게 공손했어요. 말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뭔가 계산된 느낌이었습니다. 혜수 언니는 회사에서 무슨 일 하세요? 마케팅 팀장이야. 와, 대단하세요. 저는 아직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어서요. 겸손한 척하는 말투였지만 묘하게 비교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지윤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니, 제가 할게요. 언니는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저 이제 가족이잖아요. 억지로 설거지를 빼앗아 갔어요. 저는 물러섰지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친절한 건지 영역 표시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됐죠.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산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제 공간이 침범당할 거라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행복하다면 참아야죠. 괜찮아. 잠깐이야. 금방 나갈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지윤의 그 환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너무 완벽한 미소였거든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진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미소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지윤이 짐을 들고 집에 들어왔죠. 어머니, 혜수 언니 잘 부탁드려요. 또 그 90도 인사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짐을 동생 방으로 옮기는 걸 도와줬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았습니다. 옷가지며 화장품이며 온갖 생활용품들이 쏟아져 나왔죠. 언니, 제가 집안일 많이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각자 알아서 하면 돼. 그래도 제가 해야죠. 며느리인데요. 며느리라는 단어를 유독 강조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어요.
거실에서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지훈이 청소를 하고 있었죠. 언니 죄송해요. 깨웠어요? 아니야. 근데 이렇게 일찍 왜? 어머니 일어나시기 전에 해두려고요. 깨끗한 집에서 아침 맞으시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칭찬받으려고 작정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일어나시자마자 지훈을 칭찬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부지런하네. 혜수야, 너도 배워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매일 출근 전에 제 방과 화장실을 정리하는데 그건 칭찬받지 못했거든요. 지훈의 부지런함은 계속됐습니다. 빨래, 설거지, 청소까지 도맡아 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모든 행동이 어머니가 보실 때만 이루어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십시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지훈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요. 언니, 이제 퇴근해요? 힘들겠다. 응, 요즘 바빠서. 언니는 맨날 이렇게 늦게까지 일해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날카로웠어요. 일이 중요해서 그래. 그래도 결혼도 중요하잖아요. 저는 일보다 가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방으로 들어가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겨우 결혼한 애가 감히 제 인생을 평가하다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 동료 선우였습니다. 혜수야, 금요일 프레젠테이션 준비 잘 돼? 응, 거의 다 됐어. 너는? 나도. 근데 너 요즘 시댁살이 어때? 힘들지? 시댁이 아니라 친정이야. 그래도 며느리랑 같이 사는 거 비슷하잖아. 나는 결혼하고 바로 분가했거든. 시댁이랑 같이 살면 스트레스 장난 아니던데. 선우의 목소리에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죠. 프레젠테이션 준비 때문에 수면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세면대에 얼굴을 씻으려고 했는데 제 세안제가 없었어요. 분명 여기 뒀는데요. 찾아보니 지훈이 쓰는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짜증이 났어요. 제 물건을 허락도 없이 옮긴 거잖아요. 다음 날 아침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제가 사둔 유기농 요거트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원래 5개였는데요. 지훈아, 혹시 내 요거트 먹었어? 아, 네. 맛있어 보여서요. 언니 거였어요? 미안해요. 미안해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다음부터는 물어보고 먹어줘. 네, 알았어요. 근데 언니 가족끼리 이런 것까지 따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싶었지만 제가 소심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참았어요. 회사에서 선우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혜수야, 금요일 자신 있어? 당연하지. 나도. 근데 너 얼굴 왜 그래? 피곤해 보여. 요즘 좀 바빠서. 집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내가 들으니까 며느리랑 같이 살면 진짜 힘들다던데. 선우는 은근히 제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거실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지훈의 옷가지들이 소파에 널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과자 봉지가 그대로였죠. 어머니는 안 계셨어요. 친구분들과 저녁 약속이 있으셨거든요. 저는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옷을 개고 과자 봉지를 버리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내가 먼저 움직여서 싸움을 만들지 말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이 답답함이 언젠가 폭발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청소는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칭찬해 주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제가 신경 쓰는 것들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항상 뭔가 놓여 있었어요. 지훈의 커피잔, 과자 부스러기, 핸드폰 충전기까지. 저는 매일 출근 전에 치우고 나갔죠.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는데 거실 테이블에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지훈이 마시고 그냥 둔 거였죠. 테이블 위에는 제가 주말 내내 작업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펼쳐져 있었어요. 집에서 마지막 검토를 하려고 꺼내뒀거든요. 커피가 잔에서 흘러넘쳐 서류 끝부분을 적셨습니다. 갈색 얼룩이 선명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
물티슈를 꺼내 조심스럽게 닦아냈어요. 다행히 내용은 손상되지 않았지만 종이가 울었습니다. 완벽하지 않게 된 거죠. 이런 사소한 것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리지. 중얼거리며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화가 났지만 표현할 수 없었죠. 지우는 한참 후에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주방으로 왔어요. 언니, 벌써 나가요? 응. 회사 가야지. 저 어젯밤에 커피 치우는 거 깜빡했나 봐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에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던지듯 말하고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회사에서 선우가 물었습니다. 혜수야, 서류 왜 그래? 구겨졌네. 아, 집에서 실수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왜 집에 가져가? 여기서 하지. 최종 점검하려고. 선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 지훈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혜수야, 왔니? 저녁 먹었어? 네, 어머니. 회사에서 먹었어요.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혜수야, 지훈이가 많이 지쳐 보이는데 좀 도와줘. 집안일 혼자 하느라 힘들잖아.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설거지는 싱크대에 쌓여 있었고 빨래는 건조대에 그대로였습니다. 지훈이 하루 종일 뭘 한 걸까요? 네, 알겠어요. 대답하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지훈이 지쳐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제가 치워줄 거라고, 제가 참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며칠 후 냉장고에 넣어둔 제 건강음료가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사서 보관해뒀는데 단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지훈아, 내 음료 봤어? 아, 그거요? 제가 다 마셨어요. 맛있더라고요. 그건 내가 매일 아침 챙겨 먹는 건데. 그래요? 몰랐어요. 다음에 언니가 사오면 되잖아요. 제 물건을 함부로 쓰는 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화장품, 샴푸, 심지어 제 서재에 놓아둔 파일까지 손댔어요. 언니, 이 책 빌려도 돼요? 허락도 구하지 않고 이미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거절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프레젠테이션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금요일이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요. 지훈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컸어요. 나? 괜찮아. 시댁이긴 한데 그냥 편하게 살아. 어차피 언니 혼자 사는 것처럼 조용하고.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언니가 맨날 일한다고 밤늦게 들어와. 낮에는 거의 없어서 편해. 집은 내가 쓰는 거나 마찬가지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렇게 일만 하면서 결혼은 언제 해? 나이도 있는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과 전화기 너머 친구의 웃음이었죠.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 언니. 집에 있었어요?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한 게 분명했어요. 응. 있었어. 그럼 저 나갈게요.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죠. 참자.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실타래가 풀리듯 제 평화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흰색 블라우스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금요일에 입을 옷이었죠. 깨끗하게 세탁해서 옷걸이에 걸어뒀어요. 이것만 잘 지켜내면 돼. 이 옷이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죠. 하지만 불안했어요. 지훈이 또 무엇을 망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지훈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어디 가냐고 물으면 친구 만난다고만 했죠. 어머니는 젊은 사람이 답답하겠다며 이해하셨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집안일은 완전히 손을 놨거든요.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선우와 마지막 리허설을 마치고 귀가했어요. 금요일 프레젠테이션까지 이틀 남았죠. 혜수야, 너 진짜 자신 있어? 당연하지. 3년 준비한 건데.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나는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어서 좋아. 너는 스트레스 많겠다. 선우의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십시였어요.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언니 왔어요? 응.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제 실내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지훈이 신고 있었어요. 지훈아, 그거 내 실내화인데. 아, 그래요? 제 거 어디 갔는지 몰라서요. 벗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신고 있었어요. 저는 맨발로 주방에 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제가 아침에 만들어둔 샐러드가 없었어요. 지훈아, 내 샐러드 먹었어? 네. 배고파서요. 언니 먹을 거였어요? 내일 아침 먹으려고 만든 건데. 아, 미안해요. 근데 언니 저녁도 안 먹고 왔으면 배고프지 않아요? 제가 라면 끓여줄까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우였어요. 혜수야, 내일 최종 자료 이메일로 보내줘. 나도 확인 좀 해볼게. 알았어.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거실에서 지훈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진짜? 완전 웃기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목소리가 컸습니다.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나? 여기 완전 편해. 낮에는 나 혼자니까 집이 내 거나 마찬가지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신우이? 아, 혜수 언니 말하는 거야? 맨날 일한다고 집에 없어. 저번에도 밤 11시에 들어오더라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진짜 불쌍해. 나이도 있는데 결혼도 못하고. 어디 시댁살이하는 내가 저렇게 살 수 있겠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지훈이 저를 봤습니다. 깜짝 놀란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아, 언니. 죄송해요. 제가 목소리가 컸나 봐요. 지훈아. 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전화요? 친구랑 얘기하는데요. 태연했습니다.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저는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물 마셔요? 제가 따라 드릴까요? 돌아보니 지훈이 냉장고 앞에 다리를 꼬고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로요. 아니, 괜찮아. 언니는 언제 결혼해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뭐? 결혼이요. 언니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38이죠? 이제 슬슬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저는 그냥 걱정돼서요. 언니가 방 하나를 차지하고 계시잖아요. 만약 언니가 결혼해서 나가시면 집이 좀 더 넓어질 텐데. 웃고 있었습니다. 악에 없는 척하는 미소였죠. 저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녀도 저를 마주봤습니다. 둘 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지훈아, 여기는 내 집이야. 저도 알아요. 이제 제 집이기도 하고요. 내 집은 내가 돈 내고 산 집이야. 여기는 아직 아니지. 언젠가는 제 집이 되겠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한 거죠? 너 지금. 농담이에요, 언니. 왜 그렇게 심각해요? 지훈은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죠.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보였죠.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방이 하나 더 비어야 집이 넓어지는데 제가 이 집에서 짐이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38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제가 방해물이 됐다는 거였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진 거야.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눈밑이 퀭하게 패였죠. 금요일 프레젠테이션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돼. 그러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뭔가 더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내일이 프레젠테이션 날이에요. 3년을 준비한 프로젝트의 결실을 보여줄 날이죠. 저는 회사에서 밤 11시까지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선우도 옆 회의실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둘 다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12시가 넘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어머니는 주무시고 동생도 방에 불이 꺼져 있었죠. 지훈도 없었습니다. 또 외출한 모양이에요. 저는 욕실로 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 옷장을 열었어요. 흰색 블라우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완벽했어요. 구김 하나 없이 깨끗했죠. 이 옷을 입으면 저는 더 강해집니다. 더 당당해지고 더 완벽해져요. 내일은 잘할 수 있어. 블라우스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긴장됐거든요. 머릿속으로 발표 내용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새벽 2시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돌아온 거였죠. 발소리가 들렸어요. 비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술을 마신 모양이에요. 욕실 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10분 후 세탁실 쪽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감고 잠들려고 했죠.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7시였어요. 오늘은 일찍 나가야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10시거든요. 샤워를 하고 나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를 꺼내려는데 없었어요. 다시 찾아봤습니다. 분명 여기 걸어뒀는데요. 세탁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어요. 바닥에 젖은 옷가지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지훈의 검은색 운동복과 함께 제 흰색 블라우스가 뒤엉켜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블라우스를 집어들었어요. 물에 젖어 있었고 검은색 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운동복에서 번진 거였죠. 회색빛 얼룩이 블라우스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 옷은 완벽했어야 했어요.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한 날에 입어야 할 옷이었죠. 세탁기 위를 봤습니다. 지훈이 운동하고 돌아와서 젖은 옷을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거였어요. 제 블라우스가 건조되고 있는 곳에요. 왜 여기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7시 20분이었습니다. 8시까지 집에서 나가야 했죠. 다른 옷을 입을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 블라우스가 아니면 안 됐습니다. 이게 제 자존심이었거든요. 지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훈아. 대답이 없었어요.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지훈아. 네. 졸린 목소리였습니다. 나와봐. 문이 열렸어요. 지훈이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습니다. 왜요, 언니? 너 어젯밤에 세탁실에 뭐 했어? 뭐요? 운동복 빨래하려고 뒀는데요. 내 블라우스 위에? 블라우스요? 거기 뭐 있었어요? 모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세탁실로 가서 얼룩진 블라우스를 들고 왔어요. 이거. 내가 오늘 입어야 할 옷이야. 지훈은 블라우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으쓱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취해서 잘 못 봤나 봐요.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너 지금 미안해?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언니 다른 옷 입으면 안 돼요? 옷 많잖아요. 이 옷이 중요하다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훈이 눈을 찌푸렸어요. 왜 소리 질러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했다고 했잖아요. 실수? 웃음이 나왔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죠. 너는 맨날 실수야. 내 물건 쓰는 것도 실수, 내 음식 먹는 것도 실수, 내 공간 침범하는 것도 실수. 이제 내일까지 망치는 것도 실수라고. 언니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그냥 내 공간, 내 시간, 내 일 모든 걸 무시해도 좋아. 근데 왜 내 노력까지 훼손하는 거야?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어머니와 동생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얼룩진 블라우스를 보여드렸어요. 지훈이가 제 옷을 망쳤어요.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요. 혜수야 진정해. 지훈이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일부러가 아니면 괜찮아요? 결과는 똑같은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세탁소 맡길게요. 빨리 해달라고 할게요. 오늘 10시가 프레젠테이션이야. 지금 몇 시인데? 그럼 다른 옷 입으세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였죠. 너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배려한 적이 없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내가 내 물건 쓸 때, 내 공간 침범할 때, 나를 무시할 때 다 참았어. 가족이니까. 동생 아내니까.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근데 너는 나를 한 번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없었으면 하는 방해물로만 봤지. 언니,
이제 그만할래. 나도 지쳤어.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시계는 7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옷장을 열고 회색 재킷을 꺼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이걸로 가야 했죠. 거울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하지 못할 거라는 걸요.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훈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아무 표정 없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돌리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완벽함이 무너진 아침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끝났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준비는 완벽했지만 제 컨디션이 망가져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 집중되지 않는 목소리, 자꾸 흔들리는 시선. 선우가 이겼습니다. 혜수야, 괜찮아. 다음 기회도 있어. 선우의 위로가 비수처럼 박혔어요. 집에 돌아온 건 저녁 8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와 동생, 지훈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자 모두 저를 봤습니다. 혜수야, 어떻게 됐어?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안 됐어요. 아.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지훈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죠. 저는 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섰어요. 어머니, 동생, 그리고 지훈. 할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혜수야.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꼭 해야 할 얘기예요. 지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훈 씨, 당신은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저를 존중한 적이 없어요. 언니, 저는 말 끊지 마세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물건을 허락 없이 썼어요. 제 공간을 침범했죠. 제 시간을 무시했고 제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건 실수였어요. 실수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실수예요? 그게 말이 돼요?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여기 사는 사람인데 왜 언니한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해요? 같이 산다는 건 서로를 배려한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한 번도 배려하지 않았어요. 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지훈이도 힘들었을 거야. 시댁에 적응하느라. 시댁이 아니야. 우리 집이지. 동생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너도 문제야. 아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게 너는 아내만 편들었어. 누나인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혜수야, 너도 좀 심한 거 아니니? 가족끼리. 어머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38년을 살았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을 돌보고 제 일도 열심히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방해물 취급을 받아야 해요? 혜수야. 지훈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결혼해서 나가면 방이 하나 비어서 집이 넓어진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집이 자기 집이 될 거래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지훈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어요. 농담이요? 누가 그런 농담을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지훈 씨, 당신은 이 집을 호텔로 생각하고 있어요. 돈 안 내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곳이요. 가족으로서의 책임감은 없으면서 권리만 주장하죠. 저는 오늘 제 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지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3년을 준비한 프로젝트예요. 제 커리어가 걸린 일이었죠. 그런데 당신은 취했다는 이유로 제 옷을 망쳤어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려 했죠. 진짜 미안했어요. 미안하면 다예요. 결과는 돌아오지 않아요.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지훈을 돌아보셨어요. 지훈아, 그게 사실이니? 정말 실수였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실수든 일부러든 결과는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너는 이 집에서 혜수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랐구나. 어머니, 혜수는 이 집의 기둥이야.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런 사람의 일을 방해했어.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도 의도한 건 아니에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책임감이 중요하지. 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지훈아, 너는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도 없었고. 이제 너희 둘이 결정해. 여기서 제대로 살 건지 아니면 나갈 건지.
어머니. 동생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나도 더 이상 못 참겠다. 혜수가 이 집에서 상처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지훈이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언니,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예요. 저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생이었죠. 누나, 우리 나갈게. 미안해. 그래. 지훈이도 반성하고 있어. 진짜로. 이제 와서 반성해도 늦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비는 기분이었어요. 이기긴 했지만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았죠.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고요한 밤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생과 지훈은 짐을 싸서 나갔어요. 지훈의 친정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고 했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은 깨끗했어요.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없었고 소파 쿠션은 제자리에 있었죠. 냉장고를 열면 제 음료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완벽한 질서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뭔가 허전했거든요. 출근길에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제가 원했던 게 이거였나요? 조용한 집, 침범받지 않는 공간, 방해받지 않는 일상.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회사에 도착하니 선우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혜수야, 괜찮아? 지난주 프레젠테이션 아쉬웠지? 응. 좀 그래. 나도 사실 긴장 많이 했어. 근데 너 그날 컨디션 안 좋아 보이더라. 무슨 일 있었어? 집에서 좀.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가족이랑 같이 살면 방해받는다니까. 선우는 동정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우월감이 섞여 있었죠. 지금은 괜찮아? 응. 동생 부부가 나갔거든. 다행이네. 이제 집중할 수 있겠다. 선우는 제 어깨를 두드리고 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어요. 업무 메일이 쌓여 있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지막 날 짐을 싸며 저를 쳐다보던 그 눈빛. 원망도 아니고 미안함도 아닌 그냥 텅 빈 눈빛이었죠. 점심시간에 선우와 밥을 먹었습니다. 혜수야, 다음 프로젝트 준비 시작했어? 아직. 좀 쉬고 있어. 쉬긴 뭘 쉬어. 우리 나이에 쉬면 안 돼. 계속 달려야지. 그래. 너 요즘 이상해. 힘 빠진 것 같아. 선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힘이 빠져 있었어요. 이긴 싸움인데 왜 이렇게 허무한 걸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요함이 맞이했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저녁 먹었니? 네. 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어요. 예전보다 말씀이 줄어드신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여전히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게 뭐였지? 질서였을까요? 아니면 제 자존심이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생이었어요. 누나. 왜? 그냥. 안부 전화야.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나, 우리 많이 힘들어. 뭐가? 경제적으로. 원룸 월세도 빠듯하고 생활비도 부족해. 그래서? 그냥. 말해보는 거야. 동생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지훈이는 어때? 지훈이도 힘들어해. 친정에서도 말이 많대. 왜 시댁에서 쫓겨났냐고. 쫓겨난 게 아니라 나간 거잖아. 그게 그거지 뭐. 또 침묵이었습니다. 누나, 지훈이가 그러는데. 뭐? 자기가 친정에서도 똑같이 행동했대. 부모님 물건 함부로 쓰고 공간 침범하고. 그래서 친정 부모님도 화가 많이 나셨대.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원래 그런 애인 것 같아. 배려를 못하는 거. 그걸 이제 알았어? 미안해, 누나. 내가 너무 몰랐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자유로워 보였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건 무시하고. 하지만 그게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현실을 회피하려는 나약함이었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도피였어요. 며칠 후 또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지훈이가 우울증 진단받았어. 뭐?
병원 갔더니 우울증이래. 약 처방받아서 먹고 있어. 그래서? 그냥 알려주려고. 내가 뭘 어쩌라고. 아니야. 그냥 지훈이도 힘들었구나 싶어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동생아. 응? 힘든 건 누구나 마찬가지야. 그걸 이유로 남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알아. 지훈이한테 전해. 제대로 치료받고 제대로 살라고.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지훈이 힘들었다는 말이 자꾸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저도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제 힘듦은 물어보지 않았죠. 거울을 봤어요. 38살의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 무거운 눈빛. 내가 원했던 게 이게 맞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완벽한 질서는 돌아왔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킨 건 집이 아니었어요. 제 삶의 질서였죠. 하지만 그 질서 안에서 저는 점점 외로워지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쓸쓸하게. 2주가 더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선우와 경쟁이 아니라 협업이었죠. 팀장님이 우리 둘을 같이 배치하셨거든요. 혜수야, 이번엔 잘해보자. 선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의욕이 생기지 않았어요.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집.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지만 생기가 없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깜짝 놀랐어요. 지훈은 많이 말랐고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왜 왔어? 할 말이 있어서요. 동생은? 혼자 왔어요. 동생은 몰라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완전히 열지 않았어요. 그냥 반쯤만 열어뒀죠. 무슨 말? 언니한테. 사과하러 왔어요.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지훈아. 당황해서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지훈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지훈아? 무슨 일이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훈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지훈을 거실로 들였죠. 지훈은 소파에 앉지 않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아, 일어나.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해요. 그녀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저는 언니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 편의만 생각했어요. 언니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니의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지 않았죠. 이제 와서 알아요. 늦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요. 지훈이 손을 모았습니다. 특히 언니 블라우스 일. 정말 죄송해요. 그게 언니한테 얼마나 중요한 옷인지 알았어요. 그날 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도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언니를 질투했어요. 뭐? 언니는 커리어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게 싫었어요.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언니를 무시했어요. 언니가 불편해하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와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친정에 가서도 똑같이 행동했어요. 부모님 물건 함부로 쓰고 공간 침범하고. 그랬더니 친정 부모님도 화내시더라고요. 지훈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문제가 언니가 아니라 저였다는 걸요. 어머니가 지훈 옆에 앉으셨습니다. 지훈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지훈이 어머니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일어나. 언니, 일어나라고. 지훈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죠.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사과는 받을게. 언니. 하지만 다시는 내 삶의 질서를 깨지 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가족이기 이전에 우린 서로의 자부심을 존중해야 해. 내 일을 존중하고 내 공간을 존중하고 내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고.
네. 너도 마찬가지야. 나도 너를 존중할게. 내 공간, 내 시간, 내 선택을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다시 기회를 줄게.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해.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그리고 햇수 말 명심해. 서로 존중하는 게 가족이야. 네. 알겠어요.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며 심호흡을 했어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기회를 주는 걸까요? 며칠 후 동생 부부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지우는 제 물건을 절대 만지지 않았습니다. 제 공간에 들어올 때는 꼭 허락을 구했죠. 특히 제 서재와 세탁실은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언니 세탁기 돌려도 돼요? 응, 괜찮아. 근데 내 옷이 건조대에 있으면 조심해줘. 네, 꼭 그럴게요.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언니 이거 드릴게요. 손에 흰색 블라우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새 것이었어요. 이게 뭐야? 언니 블라우스 망쳤잖아요. 똑같은 걸로 새로 샀어요. 아르바이트에서 돈 모았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훈이 웃었습니다. 예전에 계산된 미소가 아니었어요. 진심이 담긴 미소였죠. 회사에서 선우가 물었습니다. 혜수야, 요즘 표정 좋아졌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뭐 그런 셈이지. 집안일 해결됐어? 해결됐다기보다는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선우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지훈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언니 다녀왔어요? 응. 저녁 먹었어요? 아직. 제가 국 끓여뒀어요. 드실래요? 그래, 고마워.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동생, 지훈, 그리고 저. 예전처럼 완벽하게 조용하지는 않았어요. 가끔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났고 누군가 물을 엎지르기도 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존중하면 되는 거니까요. 밤에 방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건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부심이었죠. 그리고 그 자부심은 혼자서는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서로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였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새 프로젝트 자료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이 편안하니까요. 마음도 편안했으니까요. 창밖에 별이 보였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